오늘 캠퍼스 24에서는 I love Korea.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에 온 외국인 대학생들을 만나봅니다. 이어서 섬김과 소통을 가르치는 학교, 백석대학교를 소개합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의 열정 MC 김성원입니다. 명랑 MC 조윤경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한 여행사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중국 대학생이 선호하는 해외 도시 1위가 바로 서울이라고 합니다. 과달라하라 아닌가요? 과달라라는 어디예요? 저 멕시코 고향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렇듯 이젠 해외 대학가에도 한류 바람이 솔솔 불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캠퍼스 아디쇼에서는 방학을 맞아 K-팝에서부터 대학문화까지 한국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방학을 맞아 한산한 대학 캠퍼스. 드라마에서부터 불어온 한류 열풍이 대학 캠퍼스 안에도 불고 있다는데요. 한여름 무더위에도 외국인 대학생들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 I'm from Philippines, Mexico. I'm come from Cambodia. 방학을 맞은 멕시코와 아세안 국가 이공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상대학교 국제여름학교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 중이었군요. You usually input the forming, speed, and press and lubricant, and you make your piece. 기술 분야를 활용한 교육 콘텐츠로도 자리 잡고 있다는 한류. 멕시코와 아세안 7개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부품 소재 기술에 대해 배우게 되는데요. 문화와 교육을 넘어 국제 교류의 장으로까지 발전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그쪽 분야에서 학습 성취가 있고 멕시코 경제에도 기여를 하고 한국과의 교류에도 기여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와서 더 공부하는 것도 있어요. 식당을 가득 채운 학생들. 한국에 대해 배우러 왔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고요? 아하, 바로 신한류 열풍의 주인공 치킨이었군요. 치킨과 맥주는 국내 인기 드라마가 외국에 방영되면서 한국의 대표 식문화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치맥 문화는 이제 한국 문화 체험 중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프로그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외국인 학생을 당황시킨 건 바로 젓가락질. 몇 번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 I just couldn't pick up anything, but it just took 2 days for me to be able to do it with chopsticks. Because at the first time we have a party in our school and we eat this kind of food. It's really nice. At first time I don't know how it tastes, but when I see the chicken and come with beer and I try it taste of chicken, really nice. When we eat the chicken and then we can drink some beer, it's really good. 또 다른 한류 열기로 가득한 전북대학교를 찾았습니다.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어 강의. 얼마예요? 휴대폰 5만이에요. Okay, the reason why I come here because I want to gain a new experience and knowledge and learn Korean language. Let's sing a song. 드라마의 인기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The class was very interesting and I enjoyed a lot.
한국어 교육이 끝나고 찾은 이곳, 바로 전통 음식관인데요.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해보는 체험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전주 비빔밥인데요. 채 썰어 볶은 재료들을 밥 위에 가지런히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비빔밥의 하이라이트, 고추장을 얹어주면 먹음직스러운 전주 비빔밥 완성! 드디어 시식을 해보는데요. 직접 만들어본 전주 비빔밥,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Korean taste. Yeah, it's another taste, very different from our Chinese food. 좋아요. 지구촌의 새로운 대중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한류 열풍. 한국 문화 세계화의 디딤돌이 되어줄 글로벌 청춘들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야, 한국이 좋아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올 여름 방학은 잊지 못할 한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외국인 대학생들이 푹 빠진 한류 문화,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한류 전문가 남상현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조사연구 팀장 남상현입니다. 와,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눈웃음이 매력적이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해외 대학가에도 이 한류 바람이 부는 것만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재단에서도 해마다 이 한류 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연령대 중에서 바로 10대와 20대, 바로 20대가 포함되어 있는 10대와 20대가 가장 많이 한류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고요. 유럽, 그리고 미주까지도 이 한류를 좋아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보통 한류 하면 네. K-팝, 드라마, 뷰티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해외 청년들은 뭘 더 좋아하나요? 요즘에는 과거에 말하는 콘텐츠, 대중문화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정말 다양한 분야들을 한류 팬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도 굳이 뽑자고 한다면 K-팝하고 드라마가 역시 네, 가장 좋아하는 콘텐츠겠죠. 네, 그리고 코미디, 그죠? 예능 프로그램도 요즘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다.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 콘텐츠뿐만이 아니고 요즘 청년들은 이 콘텐츠 속에 등장하는 한류 스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한류 스타의 패션을 따라하거나 한류 스타가 광고하는 그런 상품들도 구매를 해서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요. 요즘에는 K-팝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패션, 뷰티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해외 팬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사실 예전에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이렇게 화장품, 밥솥을 다 쓸어 간다, 이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게 한류가 바람이 불면 돈으로도 직결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한류가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그 한류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를 이렇게 측정을 해왔는데요. 작년의 경우에 조사를 해보니 한류로 인해서 약 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8조 원 이상이 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한 해죠. 네.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어요. 한국수출입은행의 조사 결과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인기를 얻은 태양의 후예 드라마 한 편 때문에 네. 약 1조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1조 원, 드라마 한 편의 가치가 1조 원씩이나 한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10,000원짜리로 막 수북히 싸울 수 있을 정도. 수북히도 아니죠. 완전 꽉 채워있네. 그렇죠. 야, 네, 그리고 이 영상에 나온 대학생들처럼 한국을 한번 방문하고 나면 한류에 더 빠져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보내게 되면 네. 더 좋은 인상들이 남게 되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이 남게 될 테고 그리고 또 한국어나 또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까지도 연결이 된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관심이나 그런 경험들이 결국에는 한류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전국 대학교를 탐방하는 캠퍼스 주민 코너입니다. 이번 주엔 섬김을 실천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백석대학교를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세상을 보다 나은 내일의 세상으로 바꾸는 리더를 양성한다. 시대를 이끌어갈 따뜻한 인재를 양성하는 인성교육의 요람. 백석대학교를 만나볼까요? 뜨거운 여름이 찾아온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의 여름방학은 조금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석 쿰 캠프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백석 쿰 캠프는 2박 3일간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전국의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고 백석대 학생들이 캠프의 리더가 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백석대학교 재학생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이를 이끌어가는 우리 재학생들까지도 인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깨닫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깨닫는 아주 좋은 인성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을 양성하는 대학이 되자는 설립 취지로 세워진 백석대학교는 1994년 기독신학교로 개교하여 1995년 기독대학교로 개편했는데요. 그 후 1996년 천안대학교로, 2006년 지금의 백석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까지 사랑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학생들은 보다 나은 리더로 활약하기 위해 캠프 시작 전 2주 동안 합숙에 나섰는데요. 1주차에는 인성교육을 받고 교육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 2주차에는 캠프에서 진행될 활동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TV 보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효라는 걸 가르쳐주고 효를 알고 또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장 만들어서 나한테 고마웠던 사람한테 그거 상장을 쓴 다음에 전달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참가자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학습 지도안을 만드는 백석대학교 학생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쉽게 효를 이해하고 간단하고 쉽게 효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중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백석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편지 쓰기, 게임, 퀴즈,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 학생들은 책임, 협동, 배려, 소통 등 인성의 8가지 핵심 덕목을 배운다고 합니다. 팀장님들하고 친구들하고 다양하고 재밌는 활동을 해서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조금 더 포기하지 않고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이거 한번 해보자 권유하고 또 오늘은 어땠어? 오늘은 뭐 먹었어?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조금 다가가면서 저한테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이런 봉사를 많이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친구들을 위해 제가 열어줄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활달한 친구가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해야겠다고 깨달았어요. 정리할 수 있어요? 참가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되는 백석 쿰 캠프. 수업에서만 일어나는 교육은 반쪽짜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삶의 현장이 곧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백석대학교에서는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 활동으로도 인성교육을 실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성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교육하는 인성교육론입니다. 두 번째는 인성훈련론인데요. 방학 기간 동안 현장에서 지도자로 활동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하는 학습 과정입니다. 마지막은 인성실천. 교육 현장에 나가 학생들이 직접 인성교사로 활동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는 전문인, 소통인, 섬김인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전문인이나 소통인을 양성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 목표가 되겠고요. 우리 학교가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기민의 양성입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는 아무래도 지양되어야 되겠고 그 대신에 이타주의,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세를 가진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자라는 것이 저희들의 교육 목표입니다. 따뜻한 인성 지도자로 거듭날 백석대학교 학생들의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 인성을 강조하는 백석대의 가르침. 참 인상적이네요. 어우, 람이 좋아요. 네. 네, 백석대 학생들 모두 남을 섬기고 소통할 줄 아는 인성 바른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UCC 영상을 소개해드립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주인공. 그래서 탄생한 노래 양치질송. 한 입 크게 먹는 거가 이렇게 좋은 줄은 난 몰랐네. 양치를 5분 하는 게 귀찮아서 안 하면 나중에 맛있는 거를 못 먹게 되지 아파서. 양치질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이 영상.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주최한 지하사랑 UCC 공모전에서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충치 때문에 아팠던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양치질하는 소리를 이용해서 양치질의 중요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피났는데? 피났어. 농촌 봉사활동을 떠난 대학생들. 체조로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함께 준비한 아침 식사로 체력 보충. 낮에는 일손 돕기 삼매경. 밤에는 마을 아이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 영상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농촌 봉사활동을 담은 UCC 작품입니다. 몽알 갔을 때 동기들이랑 또 마을 주민분들이랑 재밌었던 추억들 모아서 영상 만들게 되었고요. 이번 순서는 전국 캠퍼스에서 있었던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대학가 소식입니다. 건국대가 지난 16일 코이카 KU 농축산 가공 마케팅 분야 석사과정 2기 연수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농업기술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이번 연수과정에는 16개국 20명의 공무원들이 참여합니다. 2016 KSAE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지난 12일부터 사흘간 새만금 군산자동차 경주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100개 대학, 173개 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종합 우승인 KSAE 그랑프리의 영광은 서영대학교의 튜닝 X팀이 차지했습니다. 서울대학가의 원룸 평균 월세가 48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등록된 매물 4만여 건 가운데 대학 주변 10곳의 33제곱미터 이하 원룸을 조사한 결과 평균 월세는 48만 원, 보증금은 1,158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대학교가 지능기정공학부와 법학부를 신설하고 201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세종대 지능기준공학부는 무인이동체 공학전공과 스마트기기 공학전공으로 구성되며 법학부는 기존의 자유전공학부를 개편해 신설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학가 소식이었습니다. 8월 23일은 모기 입이 삐뚤어진다는 절기, 처서라고 하죠. 성원 씨 정말 똑똑하네요. 맞아요. 네, 모기도 기운을 잃고 더위도 조금씩 물러나는 지금 대학생들도 이제 슬슬 여름방학을 정리하고 새 학기를 준비해야 될 것 같나요? 오늘 캠퍼스 24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캠퍼스 24.